피와 땀, 눈물, 그리고 숱한 아쉬움으로 얼룩진 토트넘 호스퍼의 140년 역사. 그 기나긴 세월 동안 오직 23명의 위대한 이름만이 구단이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레전드의 전당의 문턱을 넘을 수 있었다. 그중 22명은 늙은 대륙 유럽이 낳은 위인들이자 엘리트들이었다. 그러나 오늘 북런던의 수탈 토트넘. 구단 공식 홈페이지는 잉글랜드를 넘어 전 세계 축구계를 뒤흔들 23번째 이름을 당당히 아로새겼다. 바로 손흥민이다. 그는 토트넘의 불멸의 역사에 황금빛으로 이름을 아로새긴 역사상 최초이자 현재까지 유일무이한 아시아 선수가 되었다. 북런던의 번화한 거리 곳곳에는 손흥민의 거대한 벽화가 자랑스럽게 세워져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수백만 명의 팬들이 열광하며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 앞에 당장 그의 순동 동상을 세워야 한다고 구단 수뇌부를 향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정작 주인공이 빠진 가장 신성해야 할 헌액식의 순간 언론의 모든 시선은 머나먼 미넨으로 쏠렸다. 구단 역사상 최다 득점자이자 한때 손흥민의 가장 완벽한 파트너였던 해리 케인이 뛰고 있는 곳. 손흥민이 공식 레전드로 등극한 것뿐만 아니라 프리미어리그 출전 횟수에서마저 자신을 뛰어넘은 것에 대해 질문을 받자 잉글랜드 국가대표팀 주장은 벅차오르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했다. 케인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절대적인 존경심을 담아 영국 전역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든 묵직한 화건을 던졌다. 만약 손흥민이 레전드가 아니라면 토트넘 호스퍼에는 사실상 레전드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는 우승 트로피를 찾아 떠났지만 그는 곁에 남아 자신의 손으로 직접 그 트로피를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충성심이라는 면에서 그는 저보다 훨씬 더 위대한 선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이 감동적인 이야기의 전말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트로피의 역설, 그리고 잉글랜드의 콧대가 고개 숙인 순간 해리 케인은 화상 인터뷰를 시작하며 자신의 커리어에서 가장 뼈아픈 상처이자 토트넘 팬들에게 가장 강력한 감정의 뇌관을 건드렸다. 그는 구단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듀오가 걸어간 두 가지 엇갈린 운명의 대조를 가감없이 드러냈다. 지독하게 실용적인 현대 프로축구의 세계에서 타이틀은 언제나 위대함을 증명하는 궁극적인 척도입니다. 저는 단 한 번이라도 우승 트로피에 손을 뻗어보고 싶다는 그 타는 듯한 갈망 하나 때문에 토트넘을 떠나 바이에른 뮌헨으로 향하는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해리 케인은 씁쓸하게 고백했다. 저는 제 스스로의 영광을 찾기 위해 떠나는 길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케인은 옛 동료를 향해 절대적인 찬사를 보냈다. 그러나 손흥민은 달랐습니다. 그는 가장 험난한 가시밭길을 용감하게 선택했습니다. 제가 짐을 싸서 떠나며 거대한 공백을 남겼을 때 그는 기꺼이 남는 것을 택했습니다. 전문가들의 회의적인 시선이 난무하고 엉망진창으로 무너져 내리던 팀의 한가운데서 그는 묵묵히 주장 완장을 찾습니다. 그 지독한 충성심은 결국 역사로 보상받았다. 그리고 마침내 2025년 5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결승전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꺾고 자신의 손으로 유로파리그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며 수십 년간 구단을 옥죄어오던 무관의 저주를 공식적으로 박살냈습니다. 그는 토트넘 140년 역사상 그 위협을 달성한 단 13명의 캡틴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언론과 팬들 사이에서 케인은 트로피를 찾아 떠났고 손흥민은 트로피를 가져오기 위해 남았다는 말이 돌고 있죠. 그 평가는 100% 정확하며 저는 그것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제가 최다 득점자일지는 몰라도 손흥민이 보여준 그 순수하고도 낭만적인 충성심 앞에서는 제 얄팍한 자존심조차 기꺼이 모자를 벗고 고개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숫자가 증명하는 진리, 그리고 아시아인이 보여준 경이로운 생체역학적 내구성. 손흥민이 단지 감성적이고 낭만적인 충성심만으로 위대한 것이 아니라 순수한 축구 내적 수치로도 얼마나 압도적인 위대함을 지녔는지 증명하기 위해 해리 케인은 내구성에 관한 기록을 꺼내 들었다. 그것은 건장한 영국 본토 출신 선수인 자신조차도 열세를 인정해야만 하는 가혹한 영역이었다. 스포츠 의학계에서는 손흥민의 이러한 현상을 생물학적 내구성 이론이라 부른다.
사람들은 저를 토트넘 유스 시스템이 낳은 가장 위대한 상징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실제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프리미어리그 무대에서 클럽을 위해 가장 많은 피땀을 흘리며 그라운드를 누빈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요? 정답은 손흥민입니다. 케인은 매서운 숫자들을 제시했다. 그는 손흥민의 경이로운 신체 능력을 해부했다. 그는 지구상에서 가장 거친 리그라 불리는 이곳에서 무려 333경기에 출전하며 저의 317경기 기록을 공식적으로 넘어섰습니다. 제 말을 똑똑히 들으십시오. 프리미어리그에서 온전히 10년을 버틴다는 것, 거구에 수비수들이 날려대는 살인적이고 야만적인 태클 수천 번을 묵묵히 견뎌낸다는 것은 경이로운 생체역학적 구조와 믿기 힘든 유연성, 그리고 강철처럼 단련된 불굴의 의지가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빛나는 기록표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손흥민은 9시즌 연속 20개 이상의 공격 포인트, 골 플러스 도움라는 대기록을 달성했습니다. 173골을 넣었고 특히 71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구단 역사상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아시아 선수 최초로 골든부트 득점왕을 거머쥐었고 영예로운 푸스카스상까지 휩쓸었죠. 이 숫자들은 그를 향한 모든 의심과 인종차별적 잣대를 산산조각내는 가장 강력한 사형 선고입니다. 그가 아시아 선수로서는 유일하게 23명의 레전드 전당에 우뚝 선 것은 결코 구단의 특별한 시혜나 상업적인 마케팅 요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완벽한 수학적 진리입니다. 파트너가 떠난 후에 환골 탈태, 그리고 독립적 캐리, 능력의 폭발 수년 동안 영국 언론에는 손흥민의 뛰어난 활약이 해리 케인의 플레이메이킹과 딥라잉 어시스트 능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편견이 짙게 깔려 있었다. 두 사람은 한 시즌 최다 합작골 14골이라는 신기록을 세운 바 있다. 그러나 케인은 전술적 안목으로 이 어리석은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전문가들은 이를 독립적 운반 능력의 완벽한 증명이라 부른다. 언론은 항상 우리를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가장 위대한 듀오라 칭송해 왔습니다. 저 역시 그 사실이 무척 자랑스럽습니다. 하지만 저는 솔직히 인정해야만 합니다. 손흥민의 개인 커리어에서 가장 위대하고 눈부시게 빛났던 챕터는 그라운드 위 그의 곁에 제가 없었을 때 쓰여졌다는 것을 말입니다. 케인의 통찰은 예리했다. 그는 분석가들의 오판을 꼬집었다. 제가 떠났던 그해 여름, 수많은 방송 패널과 전문가들이 손흥민이 볼 공급원을 잃어 처참하게 무너질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의 진정한 위대함은 바로 팀을 홀로 이끄는 독립적 캐리 능력에 있었습니다. 저라는 익숙한 볼 배급처가 사라졌음에도 손흥민은 결코 침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무시무시한 득점력을 그대로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완벽한 플레이메이커로 진화하고 환골탈태했습니다. 핏빛 전장에서 홀로 팀 전체의 공격 템포를 쥐고 흔들었죠. 파트너가 떠났다고 해서 그는 빛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잔혹한 독립과 고독의 시간이 그를 21세기 토트넘이 가질 수 있었던 가장 완벽하고 위대한 절대적 리더로 벼려낸 것입니다. 아시아의 살아있는 성자, 그리고 진심이 담긴 동상 건립의 호소, 형제애가 깊게 배어있는 진심 어린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해리 케인은 팬들이 일으킨 것엔 물결에 전적으로 동의했다. 그들은 아시아 축구의 제왕에게 훨씬 더 합당하고 영원불멸한 예우를 요구하고 있었다. 비록 지금 손흥민이 미국 LAFC 유니폼을 입고 절정의 폼을 과시하고 있지만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영혼과 사랑은 영원히 북런던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케인은 벅찬 목소리로 말했다. 경기장 밖에 거대한 벽화도 물론 훌륭한 헌사입니다. 하지만 손흥민이 이 클럽을 위해 쏟아부은 피와 땀, 그리고 그가 안겨준 트로피에 비하면 그것조차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잉글랜드산 스트라이커는 공식적으로 지지를 선언했다. 수백만 명의 팬들이 토트넘 경기장 앞에 손흥민의 순동 동상을 건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캠페인을 100%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그는 현대 토트넘 축구사에서 의심할 여지 없는 고트 역대 최고,
일 뿐만 아니라 아시아 대륙 전체를 환하게 비추는 위대한 등대입니다. 그는 유럽에 첫 발을 내디딘 동양인 선수의 체력, 내구성, 그리고 전술적 지능에 대한 모든 낡고 역겨운 편견들을 오직 자신의 두 발로 무참히 박살냈습니다. 위대한 선배 박지성의 시대를 지나 오늘날 손흥민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저는 아시아 축구계가 이토록 경이로운 축구 괴물을 다시 배출하려면 앞으로 수십 년의 세월을 더 애타게 기다려야만 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미래의 언젠가 손흥민이 은퇴를 결심하는 날이 온다면 저는 그가 반드시 토트넘으로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또 간청합니다. 자신에게 가장 잘 어울렸던 그 눈부신 하얀 유니폼을 마지막으로 입고 우리 구장의 잔디 위를 걸어나와 그에게 끝없이 구원받았던 수만 명의 팬들로부터 온전한 감사와 영원한 찬사를 받아 마땅합니다.